네, 지금부터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내란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취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죠? 뭐 온 국민이 바쁘지 않나요?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온 국민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봉지욱 기자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군 관계자가 한동훈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노상원이다. 이 말씀을 뉴스공장에서 하셨어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국수본부장, 우정수 국수본부장이 이 그 사살이 적혀 있었던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살하려고 했어요. 언론인들, 정치인들, 현직 법관들, 종교인들, 그 중에 이제 봉지욱 기자도 포함돼 있는 모르죠. 아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진짜. 예? 야, 이 누구한테들 어떻게 뭐 제가 취재원은 여쭤볼 수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앞서 그 김어준 씨가 국회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뭐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던데 맞아요. 그 5가지를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 5가지가 모두 다 맞지 않을 거란 것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본인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에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살 명령 관련해서는 정보사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게 있냐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상원의 옛 과거에서 뭐 지금 점집이나 무슨 뭐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분이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고 군인으로 재직할 때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임무를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분이 그런 예를 들면 사살과 체포, 구금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정보사령관에 재직할 때 실제로 대북 공작을 실행할 때 HID나 이제 이쪽으로 실제로 그 공작을 실행하는 파트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 적이 몇 번 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라는 게 뭐냐? HID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 요인을 암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공작을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공상 속에서 공작의 시나리오는 쓰죠. 시나리오를 쓰는데 실행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작의 실행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북 공작 파트에 있으면 두만강이나 압록강 중국 접경지에 가서 북한 휴민트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사람을 빼내오거나 정보를 빼내오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펜대만 굴리는 육사 출신의 펜대잖아요. 펜대이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을 재직할 때 그때 당시 김용현이 국방부의 작전사령관이었습니다. 작전사령관 근데 그 정보사령부의 정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작전본부장이 아니고 정보본부장이 따로 있잖아요. 정보본부장이 이제 3스타로 국방부 장관 바로 밑인데 이분은 그 지휘 체계를 다 무시하고 김용현 작전본부장한테 그 작전 보고를 한 거예요. 공작 보고를.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김관진한테 직보를 하면서 원래 근데 공작이란 게 지휘 체계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작 임무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막 건너뛰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김관진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대북 공작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과 비슷한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그 공작에 참여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그 문서상의 이제 작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뭐 어떤 기괴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에 대한 그 체포, 구금, 사살, 암살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대북 공작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북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 그랬잖아요. 같은 방식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2016년에. 2016년에. 16년, 15년에 이분이 정보사령관을 할 때 그 같은 남침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 계획 같은 거. 남침 유도 그리고 계획이.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희생을 조작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마치 북한군이 침투한 것처럼 예를 들면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때도 북한군 침투 소리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그런 있죠. 식입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피해를 우리 아군끼리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전방에 있는 초소를 우리가 파괴한다든가 그리고 그 북한이 한 것처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작에 적용을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정보사령관이 실제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상 이 공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항명을 못 하잖아요. 군인들은. 근데 속으로만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로. 이 미친 새끼네 완전. 그 저기 뭐야 정보사 안에서 북한 사람을 죽이는 건 군인 입장에서 상관이 없죠. 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의 피해를 우리 군이 아군끼리 교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네.